제목부터가 국민이 먼저다. 자, 여러분 어디서 다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네. 먼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어떤 논란을 가져올지 분명히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동훈 이야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죠. 이자가 책을 낸다고 바람을 피우더니 바람을 슬슬슬 풍기고 다니더니 예. 이제는 그 책 내용을 하나둘 언론의 단독 보도로 풀고 있어요. 아, 보도 나왔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가 계엄 때 여권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진짜 사살당한다고. 핸드폰 끄고 가족들과 함께 은신처로 피해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단독으로 하나 풀더라고요. 이게 결국 뭐 사살설이니 뭐 사살조니 체포니 구금이니 하는 것들이 헌재에서 다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대통령 탄핵 반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다시 대통령한테 불리한 이슈로 기름을 끼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악의적이에요. 아, 참 황당합니다. 그 여권 고위 관계자가 누구겠습니까? 헌재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바로 홍장원 차장입니다. 홍장원이 언제부터 여권이었는지 참. 그러니까 그때는 여권이었죠. 그때는 여권이었죠. 그때 여권 고위 관계자. 왜 정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여권 고위 관계를 할 수 있는 거죠. 홍장원 차장이 누군가한테 흘렸답니다. 그 누구한테 흘렸니까 그것도 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마포구 선후배인 김종혁 전 김종혁도 최고위원이라는 있고 썰이 있죠. 또 이제 장인어른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루트를 거쳐서 왔는데 그 루트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루트를 밝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초 시발점은 홍장원 차장의 메모인데 이 메모가 좀 조작됐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필적 감정 조회를 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하고 있는데 헌재가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썼다는 그 날 시간과 장소. 아,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렇지. 시간과 장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일관되게 바뀌고 일관되게 탄핵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니었고 그 장소가 아니었는 게 CCTV에 나오니까 어제였나요? 채널에 나가가지고 또 그 실토를 해요. CCTV에 나온 것처럼 나온 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는 그 공간 앞 공터가 아니라 집무실에서 서서 재빨리 흘렸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또 바꿉니다. 자, 그랬었고, 또 박선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메모에 대해서 12월 12일 날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메모가 유일한 내란 물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유일한 내란 물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명을. 그 옆에 있던 보좌관이 수학에 넘어서 흘러나오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목소리를 듣고 받아 쓴 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 허구죠. 그럼요. 처음부터 이제 한 차장이죠. 한 장훈인가요? 홍장원 차장이 처음부터 하도 등장이 많으니까 헷갈리면 죄송합니다. 홍장원 차장이 흘렸었고 그거를 옆에 있는 보좌관한테 정서를 하라 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게 네 가지가 만들어졌다. 네 가지 버전이 왜 네 가지 버전이 있겠습니까? 네 가지 버전 만들 이유는요. 어느 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될 것인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네 가지 버전이나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나를 체포하려고 했다는, 여권 고위 관계자의, 제보가 있었다? 아, 과연 그 제보가 정말 제보인 건지 아니면 제보 공작에 당한 건지, 그거는 진짜, 본인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종혁 전 최고를 통해서 홍장원의 메시지가 한동훈한테 전달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그걸 물어봤어요, 김종혁한테. 언론이었는지.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랬죠. 근데 대답 안 하겠다. 본질이 아니라서. 그런데 여러분, 당원 게시판 때도요, 우리 가족이 안 했다라는 말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아니다 그랬지. 여러분, 정치인이요, 예, 아니요로 대답 못 하는 거는 다 맞다는 뜻이에요. 맞다는 뜻이에요. 여의도 문법입니다. 이게, 홍장원을 통한 이 한동훈의 이 탄핵몰이가 일종의 마포구 게이트예요. 마포고등학교 선후배인 홍장원, 김종혁이 말도 안 되는 한동훈 체포 사살 소식을 전해주면서 한동훈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대통령 직무정지 이야기하고 결국 대통령 탄핵과 내란 자백이다라는 발언까지 끄집어내서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2달 동안 성찰하고 반성한 게 아니라 뭐 책 쓰면서
자기에겐 유리하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온갖 유언비어 같은 내용들이 이 책에 담아서 하나씩 또 언론에 지금 단독을 주면서 물을 흐리고 헌재의 탄핵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역대 많은 배신자를 봤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배신한 유승민이랑도 비교가 안 돼요. 이 정도로 사악하고 악랄하고 노골적으로 대통령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배신자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민주당 가서 만약에 전 조기 대선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혹시 민주당 가서 경선에 참여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책 제목부터가 자 국민이 먼저다. 자 여러분 어디서 다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죠. 사람이 먼저다. 예, 사람이 네. 먼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저는요 이 제목 자체가 어떤 논란을 가져올지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무능한 거죠. 자, 이게요, 문재인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그런 의미를 은연중에 풍기려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가 뭐랬죠? 우리는 진보정당입니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희한한 소리 많이 했어요. 채널A 나가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인데, 자,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가 정체성이 어딘지 헷갈리는 그런 사람이 당 대표를 했는데 너무나 당 대표할 때 본인이 강하게 걸었던 공약이 뭡니까?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그 공약이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죠?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주요 이유가 뭐죠? 정부와의 갈등,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방향으로 칼을 대고 있으니까 당내 분열을 보기 싫은 우리 우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12월 셋째 주에 한동훈 대표가 나갔습니다. 자,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요. 네, 무섭게 올라갑니다. 네. 불과 2주 정도 지났을 때 그때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이릅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가 2주 만에 일어난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엄연히 수치로 과학적으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는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그랬다. 우리 우파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 보수의 힘이, 보수의 미래가 자신에게 있다. 어떻게 그런 유체이탈 화법을 쓸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는 이번에 책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너무 놀랐고 너무너무 분노가 이제 솟아나서 참 제 말을 잇기도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미영키님이 슈퍼챗 보내주셨는데요. 당원 99%는 한가발 끔찍히함. 당원들 다 떠나가는 국힘 만들지 말고 이준석 당을 가든 민주당으로 가든 하이모에 취직하든 해라. 정말 피로감 높아진다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팩트를 중시하는 장례찬의 정치펀치니까요. 저도 뭐 가발 업계의 대명사로 하이모를 쓰긴 합니다만 하이모가 아니라 밀란이라는 업체라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죠. 다만 뭐 실제 가발을 착용하는지 아닌지 이거는 알 수가 뭐 없지만 추정의 영역이라서 예. 그러나 다만 하이모가 아니다. 이왕이면 다음번 슈퍼챗에서는 밀란에 취직하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더 정확한 슈퍼챗이 아닐까 우리 미영키님께 제가 안내를 드립니다. 밀란의 광고 모델로 이제 전업할 수도 있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좀 잠깐 얘기한 거 좀 첨언하면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이제 수정할게요. 우리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 또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또 대비돼가지고, 이게 또 짤이 돌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진보적이다. 아주 라고 짝짝꿍 잘 맞아요. 네. 이렇게 짤이 돌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책만 내도 지금 다 조기 대선 분위기를 억누르고 대통령 돌아오시게 하려고 이 힘을 내고 있는 이 판국에 찬물을 끼얹는 건데 그 책에 대통령 헐뜯고 공격하고 나는 옳았고 정당하다. 대통령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매일 또 단독 언론 플레이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진짜 사악한 거고요. 전주혜 의원이 방송에서 이런 말 했더라고요. 한동훈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악재다. 왜냐하면 한동훈이 있을 때는 당내 갈등이 너무 많았다. 친윤 친한. 그렇죠. 지지율이 안 올랐다. 그렇죠. 한동훈 나가니까 당내 개파 갈등 사라지지 않았냐. 당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발 좀 싸우지 마라인데 한동훈이 돌아오면 또 친한계가 설친다. 이거 자체가 악재라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친한계들이 인터뷰 나가서 막 설치고 김종혁 전 최고는 이제 마포구 게이트의 주인공 같은데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분위기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했더라고요. 이건 뭐냐?
대통령 탄핵 인용되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